자, 지오지브라를 이용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 X, Y축이 있고 이렇게 곡선하고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이런 이제 선들을 그리는 거는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둘러싸인 이런 선들로, 함수들로 둘러싸인 이 공간을 꽉 차게 만드는 색칠을 하는 그런 기능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지오지브라 웹사이트를 이용해도 되고 앱을 설치한 거를 이용해도 되죠. 어떤 걸 사용해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앱을 실행을 했어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리기를 시작할 겁니다. 약간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런 형태의 공간을 좀 이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여기 로그 함수니까 y는 로그 2의 x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면 돼요. y는 자, 로그의 밑이 2죠. 밑이 2니까 언더바를 치는 거예요. 스페이스 하이픈 그 다음에 2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커서가 이 옆에서 조그만하게 껌뻑껌뻑거리니까 아직도 이 아래쪽에 커서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화살표로 바깥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커서가 커지죠. 그 다음에 X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엔터를 치고, 그러면 이 함수의 이름은, 이 곡선의 이름은 F가 됩니다. F.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함수를 지칭할 때는 F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라인을 한번 그려보죠. 대략적으로 이 라인의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요 L이라고 하는 요 직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거는 임의로 제가 한번 정해서 여기다가 이제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Y는 X라고 하는 임의의 직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0을 원점을 지나는 Y는 X 그래프가 하나 그려 있는데, 요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곡선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Y절편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Y절편을 제가 적당한 수준으로 뭐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3이든 마이너스 4든 적어 놓을 수 있지만, 어떤 지점이 가장 적절한지를 한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더하기 A를 한번 넣어 봅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슬라이더가 만들어지고 이걸 아래쪽으로 내리면 쭉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원본 사진과 그림과 한번 확인해 보면서 뭐 이런 모양이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약간 확대를 하고. 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공간을 갖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L 직선을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A는 Y는 로그 2 X, A는 여기 A 지점을 통과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A 지점을 내가 정확하게 클릭하면은 요 두 개의 교점을 내가 지정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눈대중으로 클릭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지점을 자동으로 선택해 주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쪽에 보게 되면 교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클릭하면 이 교점의 사용 방법은 첫 번째 선을 클릭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선을 클릭합니다. 그럼 자기가 여기를 만들어 줍니다. A라고. 자, 이게 0.5의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 바로 이 A를 지나는 선이 우리가 원하는 요 두 번째 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두 번째 라인은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선이 그려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 이동을 누르고,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요 지점을 통과하는 라인도 필요하죠. 보게 되면 요 X는 B라고 하는 이 B 값을 찾는 거죠. 그럼 이 B 값은 얼마가 되느냐, 여기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여기서 교점이 아까 선택되어 한번 했기 때문에 선택되어 있고, 이렇게 클릭하고, 자, 선 하나를 클릭하고 두 번째 선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B점이 나오죠. 교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 이 B를 통과하는 수직선은, 자, X는 이라고 쳐야 되겠죠. X는 3.16이 되는 거죠. 여기 3.16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동을 누르고, 자, 이렇게 하면 만들어진 거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 라인이 잘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대충 비율도 맞죠?
그러면은 이 그림이 굉장히 쉽게 사실은 이제 그릴 수 있죠. 교점을 잡아내고 거기를 지나는 직선, 수직선, 수평선을 그리는 거는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다 그린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에 이 삼각형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 이 삼각형 부분을 색칠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색칠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이 세 개의 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을 따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적분을 써서, 그러니까 xy의 교점상의 면적을 칠할 때에는 그냥 적분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명령 하나를 알아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인티그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공간을 색칠하는, 그러니까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인티그럴은 일반적인 적분 명령이죠. 한글로, 이거 지금 우리가 한글로 쓰고 있을 때는 한글로 적분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영어로 인티그럴 써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인티그럴만 쓰면 안 되고, 인티그럴은 언제 쓰는 거라고 그랬냐면 x축하고 만나는 면적을 구할 때는 인티그럴이라고 쓰고, 여기 있는 다른 곡선하고 쓸 거잖아. 이 라인은 이 곡선이 아니죠. 라인은 여기 h죠. 여기 h라고 되어져 있는 거. 요 h 선분하고의 둘러싸여 있는 공간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틴이라고 씁니다. 인티그럴 비틴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괄호를 열고 첫 번째 함수는 요거죠. 요 직선, 요 g. 그 다음에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거. 자, 요거는 아까 h라고 했죠. h. 그러면 자, 요 g하고 h가 만나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다 색칠하면 안 되고, 요 a부터 만나는 지점이 이제 여기도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색칠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x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요 a가 시작되는 x 범위는 여기에 0.5가 되고, 자, 끝나는 부분은 이쪽에 b 값의 x 값은 3.16이죠.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공간의 면적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글자나 수식들은 파워포인트에서 적어주면 되고,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 다 지워야 되겠죠. 여기를 클릭해서 격자도 없애고, 그럼 깨끗하게 되고, 이런 글자들을 눈금 같은 거를 지우기 위해서 빈 공간을 좌표 평면을 클릭한 다음에 설정을 누르고, 자, 기본에서는 선을 좀 굵게 하고, 여기 이제 X, Y 화살표를 조금 더 선명한 것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를 없애기 위해서 X축에서 숫자도 없애고, 눈금의 종류도 없는 것으로 선택하고, Y도 숫자도 없애고, 눈금의 종류도 없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고, 여기에 EQ1, G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되겠죠. 일단 여기에서 해도 돼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대상 보이기를 꺼도 되지만, 이런 거 없애면은 안 보이죠.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꺼버리면 그 선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설정 사항에서 해도 되지만, 여기서 이 선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을 없애야 되는 거죠. 이것도 레이블을 없애죠. 이것도 레이블을 없앱니다. 글자가 보이고, 이 H도 보이죠. 그럼 이것도 레이블을 없애고, 그 다음에 F도 보이죠. F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보이니까 레이블을 없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없어졌고, 요 색깔도 요게 뭐 다른 거하고 특히 두드러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색상도 고쳐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완성이 된 것이고,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 큰 햄버거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 내보내기를 눌러서 그림이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하고, 클립보드 복사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서, 자, 여기서 파워포인트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카피 눌러서 복사해서 양쪽을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이 좀 굵기가 X, Y축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선들하고의 굵기가 눈에 두드러지게 선명하게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선의 이런 굵기들을, 선 스타일을 여기서 이제 한 10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자, 이것도 선 굵기를 10 정도로 해주고요.
여기서 10 주인공이 되는 선들이죠. 자, 이것도 여기서 10 정도로 하고, 자, 다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복사하고 파워포인트 들어가서 이거는 없애고 새로 만든 거를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모양대로 만들 수 있죠. 나머지는 이쪽에다가 삽입해서 수식을 이용해서 y를 넣어주고 x는 b 넣었고요. 로그는 로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줄 e 한 칸 띄고 x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쪽에 놓고 이거는 이제 바꾸면 되겠죠. 작게 들어가서 x만 a로 바꿔주면 됩니다. a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는 l 같은 경우에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x축까지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OAB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식으로 이렇게 넣을 경우에는 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넣는 문자가 이탈릭체가 된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원점인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이제 O가 되는데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역슬래시 하고 펑션 어플라이를 해주면 좋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적어주게 되면 똑바로 서 있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A를 만든 다음에 요거는 접하는 부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서 B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 만들었으면은 전체를 이렇게 씌우고 선택을 하고 선택에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G를 눌러서 완벽하게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이거는 이쪽의 높이가 여기는 높지만 여기는 낮게 되겠지만 유사하게 이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